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 투명한 눈빛이 제 모든 재산을 빼앗는 칼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저는 며느리의 가면 뒤에서 눈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숨겨온 것은 지금 시작합니다. 욕망의 가면을 쓴 며느리. 저는 박순옥입니다. 72살이죠. 인생의 해가 기울고 나니 집이 참 넓어졌습니다. 넓은 집이 주는 편안함보다 넓은 집이 품고 있는 외로움이 먼저 느껴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크고 고풍스러운 소파에 앉아 햇살이 잘 드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손에는 마시지도 않는 찻잔이 들려 있습니다. 거실의 정막이 제 깊은 고독을 말해줍니다. 남편이 떠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후로는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제 전부였고 제 삶의 이정표였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무릎에 얹은 손을 꼼지락거립니다. 손등에 검버섯만큼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 아이가 장성하여 짝을 데려왔을 때 기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제 전부를 이젠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주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그 당연함 속에서 내 존재의 이유를 찾아 헤매는 그런 마음입니다. 힘든 시절이 떠오릅니다. 삭바느질을 하며 아들의 학비를 마련했던 날들. 비 오는 날 아들을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젊은 날의 제 모습. 나의 헌신은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쳤으니 이 아이 역시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마음이 어느새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외로웠던 내 영혼이 아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아들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나는 힘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저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그림자처럼 혜진이가 내 삶에 들어온 것은 오늘 아침 주방에서 혜진이가 능숙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원피스, 단아하게 묶은 머리, 지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아, 아침 식사는 제가 준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혜진이가 온화하고 단정한 미소로 저를 바라봅니다. 어머님, 제가 할 일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입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편히 앉아 계십시오. 그녀가 정갈하게 차려진 상을 제 앞에 놓습니다. 하얀 사기 그릇에 담긴 죽, 정갈하게 놓인 수저, 따뜻한 차 한 잔. 어머님 드실 죽은 제가 따로 끓였습니다. 소화가 잘 되셔야 하니까요. 며느리의 도리를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혜진이는 남들이 말하는 며느리상이었습니다. 지적이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살림은 물론이고 아들의 사업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복도 많으시지. 저런 며느리를 두셨으니 나는 그 칭찬에 어색하게 웃어야 했습니다. 고맙구나. 내 덕분에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죽을 한 입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안하신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인걸요. 혜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님 곁에서 늘 힘이 되어 드릴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힘이 되어 드릴 겁니다. 그 말이 마치 내 삶의 권력을 조금씩 가져가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오후에 서재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제 재산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들, 세금 고지서들. 저는 불안한 눈빛으로 혜진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님, 이 부동산 서류는 제가 따로 정리했습니다. 혜진이가 서류를 가지런히 모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금 문제도 복잡한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봅니다. 제가 아는 회계사에게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관리하던 것들인데 약간의 경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보면 안 되겠니? 혜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손입니다. 어머님, 이제 그런 복잡한 일은 제게 맡기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편안하게 쉬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혜진의 눈빛은 투명했습니다. 그 눈빛이 제 작은 불안을 이기심으로 몰아붙이는 듯 했습니다. 나는 혜진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위하는 마음이 진심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자책하는 마음이 나를 침묵 속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가면 뒤에서 나는 차갑고 서늘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임을 나는 그때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천장에 작은 균열이 보입니다. 방 안의 어둠이 제 마음처럼 깊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며느리의 영리한 방식에 이끌려 내 말을 예전처럼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이 고요한 저택은 이제 나를 보호하는 성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곧 무언가와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내 전부였던 가족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지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나를 위하는 마음이기는 한 것일까요?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밤 나는 차가운 계획의 시작을 예감하며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펼쳐질 그 과정의 서막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재산 관련 서류들을 만지작거립니다. 혜진이가 건네준 새로운 서류 봉투가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 무거운 무게. 경계하면서도 나는 혜진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을 위한 일이라고,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입니다. 하얀 블라우스, 단정한 구두. 어머님, 제가 말씀드린 재산 위임 관련 서류입니다. 그녀가 서류 봉투를 가리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혜진이 의자를 당겨 제 옆에 앉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아들에게 갈 재산, 제가 잠시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서류를 훑어봅니다. 하지만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글씨들, 법률 용어들, 낯선 단어들. 혜진아,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좀 더 천천히 알아보면 안 되겠니? 내가 평생 지켜온 것들인데. 어머님,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지금처럼 어머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면 세무사도 힘들고 저희도 걱정이 큽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아드님도 제가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거론되자 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동의했다는 그 한마디가 내 입을 굳게 막았습니다. 그래. 체념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말이 옳겠지. 아들이 그러하다고 하니 그렇게 하렴. 혜진은 즉시 서류에 제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펜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차가운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내 평생의 모든 것이 며느리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그저 늙고 시대에 뒤떨어진 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혜진이 말한 효율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48살, 피곤한 얼굴, 느슨해진 넥타이.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아, 내게 물어볼 것이 있다. 신문 너머로 아들의 눈이 보였습니다. 혜진이가 재산 관리를 모두 맡겠다고 하는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는 정말로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들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시대에 종이 서류 들고 다니면서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혜진이 말이 맞습니다. 어머니 편하시라고 하는 일인데 왜 자꾸 의심하십니까? 의심이 아니라 서운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직접 관리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니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혜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기는 것 같구나. 아들이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 혼자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그가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으십시오. 혜진이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능력이라는 단어. 그것은 나를 순식간에 뒤처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의 불신은 칼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어미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어머니, 제발 좀 편하게 사세요. 아들이 피곤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 괜히 혜진이한테 섭섭한 말하지 마시고요. 아들은 선택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의 갈등 속에서 그는 가장 쉽고 편안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낮, 저는 절친한 친구 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근의 답답한 상황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정 여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혜진이가 재산 관리를 모두 가져갔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고. 정 여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순호가, 너는 혜진이한테 너무 그러는 것 아니니? 의아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내 며느리처럼 잘하는 애가 어디 있니? 얼마 전에 동네 모임에서 혜진이가 너 얼마나 깍듯이 모시는지 이야기했잖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순옥 여사님은 몸이 약하셔서 모든 걸 며느리에게 일임하신다고 말이야.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이미 제 의사를 왜곡하여 주변에 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진이는 내가 입을 열어 진실을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포장된 며느리의 가면이 내 모든 하소연을 늙은 사람의 오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 그랬구나.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착각했었나 보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의 고립은 완성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외면당하고 친구들에게 오해받았습니다. 나는 완벽한 며느리의 그림자 속에서 점차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지만 흐르지는 않습니다. 절제된 슬픔입니다. 나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혜진이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돈뿐이었을까? 내 재산을 모두 갖는 것이 그녀의 목적이었을까? 혜진이 저에게 미소 지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외로움을 파고들던 그 교묘한 친절들.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내 재산을 장악하는 동시에 내가 평생 지켜온 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어머니의 자리를 빼앗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를 힘없게 만들고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는 권력의 욕망이었습니다. 돈이 아니었구나.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아, 너는 가족의 허상을 찢어버리고 싶었던 것이구나. 그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걸고 쌓아 올린 가족이라는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 속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재산은 잃었으나 내 자존심과 이 가정을 향한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마음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제 굳게 담은 입술을 비춥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쉽게 당할 순 없다. 나는 이 집의 어미였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아주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를 완벽하게 고립시킨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내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그 결심은 나를 더 깊은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혜진이 달려와 저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걱정하실 일 없습니다. 혜진이 제 이마를 짚어봅니다. 심적으로 불안하시면 몸도 상하는 법입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도 따라 나약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 건강마저도 덩달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과 혜진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하얀 진료실, 차가운 청진기, 의사의 진지한 얼굴, 순옥 여사님, 몸에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혈압을 높였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모두 잃을까 두렵습니다. 혜진이 단호하게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재산 관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오히려 더 안전해지신 겁니다. 어머니께서 아직 불안을 놓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혜진이는 의사 앞에서마저도 완벽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불안은 나이 든 사람의 걱정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내 말은 이미 이 세상 어디에도 힘을 잃은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아, 거실 소파에 앉은 아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혜진이에게 재산관리 전부를 맡겼다고 해도 최소한 나에게 생활비나 지출 내역 정도는 알 권리가 있지 않겠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어미인데. 아들이 피곤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가 매달 깔끔하게 장부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합니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보십시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혜진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투명한 효율이 어머니께 더 좋습니다. 저는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은 옅은 미소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혜진아, 너는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니 아니면 나를. 어머님, 혜진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것이 어머님께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서운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약 제가 어머니를 속인다면 저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어머님께 평생 죄를 짓는 것이니 제가 감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혜진의 단단한 가면은 절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절차가 완벽했습니다. 나는 증거 없는 의심만 하는 사람이 되어 스스로에게 고통만 안겨주었습니다. 아, 그렇겠지. 좌절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괜한 걱정을 부렸구나.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에게 외면당하고 며느리의 차가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내가 평생 지켜온 가족이라는 허상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몸살로 인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아들과 혜진은 각자의 바쁜 생활로 인해 간병인을 고용하고 잠시 들렀다 갈 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조용한 방, 시계 소리만 똑딱거립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권위, 그리고 가장 믿었던 아들의 신뢰까지. 나는 병상에 누워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그 질문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집착의 환영이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간병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혜진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제가 잠든 줄 알고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깨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제 앙상한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아주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순간적으로 깊은 피로감과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차갑고 단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혜진은 곧 정신을 차리고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의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혜진의 가면이 잠시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차가운 욕망 아래 숨겨진 외로움과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 역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지키지 못해 이토록 지독하게 갈망하는 것은 아닐까? 너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지독하게 가족을 파괴하는가?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냐?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눈빛은 비로소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법적인 투쟁으로는 혜진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준비는 완벽했고 내 아들의 방관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야 했습니다. 재산이 아닌 한 인간의 영혼을 마주하는 일, 혜진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일, 혜진의 과거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녀가 왜 이토록 가족의 허상에 집착하는지 그 근본적인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만 이 지독한 갈등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혜진이에게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할 것입니다. 절망의 심연에서 발견한 아주 작은 연민의 단서. 그것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나는 비로소
이 모든 파멸을 되돌릴 수 있는 인간적인 반격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 질문의 답은 혜진이 숨겨온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낮, 저는 외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집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카디건, 편한 구두, 손에는 작은 핸드백, 제 옆에는 오래된 친구이자 과거 제 일을 도와주었던 김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지키려는 사람이 아닌 이해하려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혜진의 완벽한 가면을 벗기려면 그녀가 왜 그토록 차가운 욕망에 사로잡혔는지 그 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김 여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부탁했던 혜진이의 아주 오래전 이야기 말입니다. 김 여사를 바라봅니다. 혹시 아는 것이 없으신지요? 뒷조사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혜진이를 이해하고 싶을 뿐입니다. 김 여사가 망설였습니다. 순옥 여사님, 며느님이 워낙 빈틈이 없으셔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혜진 씨가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께 버림받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이란 늘 불안하고 가지기 힘든 것이었다고요. 가족의 부재, 그것이 그녀의 차가운 야망을 키운 근원이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했기에 그토록 교묘하게 쟁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나는 분노 대신 연민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고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랬군요. 마음이 아픕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방에서 혜진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와서 간병인을 향해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혜진이가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간병인을 바라봅니다. 자네가 혜진이에게도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주게. 혜진은 순간적으로 손을 멈췄습니다. 제 시선이 그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경계나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오직 잔잔한 걱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재산을 되찾으려 애쓰던 모습이 사라지고 나를 마치 오래 아픈 사람을 보듯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혜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습니다. 혜진이 약간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혜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지 않은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너도 이 집의 가족 아니니 편히 쉬거라. 작은 소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혜진의 단단한 방패에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가장 강하다고 믿는 그 이성적인 효율이 아닌 그녀가 가장 약한 인간적인 연민으로 다가가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서재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나를 의심한 것, 어머니는 괜찮다.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혜진이의 차가운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혜진이는 불쌍한 아이야. 내 사랑이 필요하단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혜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이상한 소문을 듣고 오신 건 아닙니까? 나는 이제 내 재산에는 관심이 없다.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너희 부부가 사는 모습이 염려될 뿐이다.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혜진이가 정말로 행복해 보이더냐? 잠시 숨을 고릅니다. 너는 내 아내를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으로 보고 있니? 아니면 내 일을 잘 도와주는 능력 있는 파트너로만 보고 있니? 아들은 제 깊어진 시선과 달라진 말투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단순한 며느리 험담이 아님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혜진이에게 너무 무심했을까요? 고개를 숙입니다. 항상 완벽하니까 제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오해가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혜진과의 관계를 다시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가장 작은 성과였습니다. 가족의 회복은 재산이 아닌 서로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순옥과 혜진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얀 찻잔, 김이 오르는 녹차, 조용한 거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마지막 대면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어머니로서, 한 인간으로서 연민의 말로 그녀의 가면을 벗길 뿐입니다. 혜진아,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재산을 모두 가져간 것이 이제 하나도 화나지 않는다.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이 돈이 아니었음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머님, 혜진이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나는 내가 어린 시절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한다. 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가족이라는 허상을 만들기 위해 너는 얼마나 지독하게 애써왔니? 그 눈빛은 비난이 아닌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너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토록 지독하게 가족을 파괴하는가?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정말로 갈망했던 따뜻함은 이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겠니?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완벽했던 그녀의 가면이 흔들렸습니다. 나를 욕망의 화신으로 몰아붙이던 분노 대신 나를 버림받은 아이로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숨겨왔던 가장 깊은 상처를 이 시어머니가 건드린 것입니다. 어머, 님, 혜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단단했던 가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숨겨왔던 눈물은 내 아들의 방관보다 내 재산의 상실보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순간에 감동적인 전환으로 이끄는 확실한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화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서 혜진은 퉁퉁 부은 눈으로 순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혜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거실에는 무거운 정막 대신 정직한 슬픔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거실로 들어옵니다. 따뜻한 빛. 어머님, 혜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가진 것 없는 아이라 가족의 따뜻함이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욕망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꾸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가면을 벗은 혜진은 그저 외롭고 상처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분노 대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저는 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니?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너를 버린 세상에게 복수하고 싶었겠지. 너는 가짜 가족이라도 완벽하게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다. 혜진이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의 외로움과 아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저는 이용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관리하는 모든 재산을 다시 어머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혜진은 비로소 물리적인 반성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돈의 문제가 아님을, 재산은 중요치 않다.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나에게 돌려주었으면 좋겠구나.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서재에서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혜진의 고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지친 눈빛, 어머니, 제가 불효했습니다. 아들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 사이의 고독한 갈등을 외면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어머니의 외로움도 혜진이의 상처도 보지 못하는 방관자였습니다. 아들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피곤했겠지. 하지만 내 아내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해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아들을 바라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거라. 네, 어머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와 제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릅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마련했던 모든 서류를 원점으로 돌리겠습니다. 아들이 비로소 가족의 무게를 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 바라왔던 아들의 성장이었습니다. 혜진과의 갈등이 역설적으로 아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방에서 혜진이 저를 위해 다시 정갈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완벽한 가면을 쓴 채 기계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편안한 옷차림, 자연스러운 움직임.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혜진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완벽한 행복으로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하고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인정했습니다. 어머님,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재산 관리를 맡지 않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탐했습니다. 아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것 중 일부는 내가 계속 맡아주렴. 혜진을 바라봅니다. 너의 능력은 인정한다. 다만 이제는 투명한 마음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서로 나누기를 배우자. 혜진이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는 나누기를 배웠습니다. 재산을 나누고 집안의 권위를 나누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해질녘. 저는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아들과 혜진이 나란히 제게 다가와 함께 정원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진솔하고 조용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 의지했던 아들의 헌신이나 며느리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아,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가면을 벗어도 괜찮다. 이 집은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아도 안전한 곳이다. 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가르쳐 주셔서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이나 재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힘든 갈등 속에서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발견하고 보듬어주는 연민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넓고 때로는 적막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고립되지 않습니다. 외로울 때 기댈 수 있는 진정한 마음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난 삶, 아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결국 외로움이 빚어낸 허상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은 그 허상을 걷어내고 불완전하지만 따뜻한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가족은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서로의 외로움까지도 용기 내어 나누고 계시는지요? 해질녘 노을이 세 사람의 등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깊은 여운이 감돕니다.